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도 밝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 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소상공인들, 노후가 더 안락하고 존엄하기를 염원하는 어르신들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곳곳의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 저 개인에 대한 격려라기보다 서울을 바꾸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와 서울시 공직자들은 끊겼던 주택 공급의 물줄기를 다시 틔웠고 한강의 생태와 매력을 되살렸으며 회색빛 도심 곳곳에 푸른 녹지를 채웠습니다. 강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에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시작된 이 변화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담아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당장 시정에 복귀해서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복원대책을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거기간 중 발생한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압니다.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 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에도 단 한 명의 취약계층도 소외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치의 빈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마지막 4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님을 비롯하여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더운 여름에도 늘 후보님과 함께했던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정말 감사히 잠 못 주무시고 다들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 질의응답 과정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 과정을 보면은 대충년 투표 과정과 비슷한데 그거 보면서 그때와 비슷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투표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전이 시작될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승리를 확신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만큼은 늘 몇 퍼센트 지고 있는 후보다 도전자의 정신으로 처음부터까지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시죠. 네. 출구조사 때 어떤 신경이셨는지 또 그리고 역장하셨을 때는 또 어떤 신경이었는지 네,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출구조사, 예측조사치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싶으면서도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한 5시경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소감과 함께 질의응답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균형을 지켜준 시민께 존경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정 또한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다시 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본인이 느꼈던 그런 민심과 또 출구조사라든지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달라서 그런 차이를 좀 느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잇따른 안전 이슈도 있었던 만큼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예.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오세훈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의 소감을 들어보셨는데 앞서도 이제 잠깐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 당선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출구조사라든지 그동안 여론조사가 사실 이번 결과하고 좀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건 보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유리했었어요. 그 정은호 후보가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서울시장의 그 서로 간의 지지율이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까지 그 여론조사의 흐름을 거의 이어가는 어떤 결과였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계속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와 왜 괴리가 있었을까? 여기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했던 사람들은 대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아니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들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이슈 등 나의 자산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한번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부동산 아파트 값이 평당 얼마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만큼 떨어지느냐. 그 논문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0월 15일 이후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세금폭탄이나 혹은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분위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지금 뭐 어떤 분위기가 대답을 좀 꺼리게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투표에 나갔을 때는 나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판단,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결과를 내가 투표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응답과 그 다음에 괴리가 생기는 게 투표 행위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정은호 후보가 공략을 못한 게 확실하게 이 민심, 그러니까 한강벨트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 민심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도 중대한 결함은 묻어둘 수 없다라면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후보는 계속 될까요? 저는 상당히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사태 보자마자 태극기 바로 등장하겠구나, 수동적이하고.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이미 등장했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론이 굉장히 또 증폭시킬 거예요. 특히 장동욱 대표가 지금 12대 4의 결과 나왔으니까 뭐 서울, 부산에서 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또 기득권, 그 당권파의 그 극우적 행태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제일 걱정스러운 게